결국은 주가의 흐름은 기업의 실적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난 1분기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눈높이를 왕창 내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1분기에 미국이 4월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2분기 실적 발표한 7월에 또 한 번 또 낮췄어요. 그래서 3분기에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눈높이가 낮아지는 폭이 있죠. 이 폭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면 그게 바닥인 거죠. 그게 바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폭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번에 3분기 실적 그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적 발표를 봤는데 네. 그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4분기에 요번에 낮추는 폭이 별로 이게 크지 않다. 3분기랑 비슷하다. 네, 그러면 이제 터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거냐, 터닝 포인트가 어떤 거냐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지표에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4분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상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네. 그 폭이 어느 정도냐를 얼마나 많이 안 보느냐.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또 거꾸로 하나 또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런 거예요. 금리 인상 폭의 피크아웃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근데 요번에 보면 점도표도 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4.4 그리고 내년도에 4.6 요번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올해 연말에 4.4인데 내년에 4.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올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다른 네. 생각해 보면 이번에 뭐 울트라 0.75 했지만은 지금 뭐 1% 올릴지도 몰라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보면 이제 1%는 안 올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기준금리의 고점에 대한 이제 더 올라갈 폭이 그 폭의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 폭은 줄어들겠다.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오면은 시장은 그것을 또 저점의 라인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 상황에서도 고용이 악화돼 가지고 더 이상 이거보다 나빠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지점이 되면은 그게 저점이니까 그거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의 지금 뭐 금리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거의 다 와간다. 좀만 참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금리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미국 외의 변수들이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금리만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미국 변수는 뭐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장의 변수들이 이런데 더 큰 다른 변수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만 확신할 수는 없죠.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어제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핵무기 언급까지 했거든요. 사실 뭐 전쟁이 확실시되고 확대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외신 기사나 뉴스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스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그게 팩트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흐름만 갖고 우리는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첫 번째 그렇게 짚고 싶고요. 그리고 요번에 내 얘기 나온 거는 그동안에는 뭐 평화유지군 뭐 이런 식의 워딩이었다가 특별 군사작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뭐 계엄령 선포 얘기하고 동원령 선포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군대가 있는 그 현역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특별 군사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 말고 군대 제대한 예비군 총 들고 나오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그 인구가 제가 체크 안 해봤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나요? 모르겠는데요. 예비군이 2,5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많겠죠. 2,500만 명. 예비군이 2,500만 명 중에 일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명이면 많지는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령이 내려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무기가 거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맹비난을 서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더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4개 지역에 주민투표를 해서 러시아 병합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예, 그게 2014년도에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계 주민들이 좀 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방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대강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워딩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팩트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지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최근 들어서 전시 상황 자체가 다소 러시아가 좀 밀리는 상황의 뉴스를 많이 접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푸틴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좀 탈출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유럽을 계속 공격했던 것은 에너지로 가스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유럽이 지금 6개월 비축이 8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어요. 네. 최근에 폭락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유럽을 지금 굉장히 압박했던 부분도 좀 약화됐고 네. 또 전시 상황도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뭔가 탈출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수를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시장도 아까 왜 저점을 찍을 때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최악의 상황이 돼야지 터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이 전쟁도 계속해서 그냥 내전만 이러면서 밀렸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워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네. 아마도 이렇게 강하게 더 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이슈를 한번 던져놓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장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만히 보시면 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뿌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있는 것은 뭐냐면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으로써 물가가 더 생겼고 특히 물가가 이제 급격히 올라왔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도요. 유럽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럽은 굉장히 위험해요. 유럽은 GDP 성장률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난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국면이냐 가냐에 따라서 내년 시황이 거의 뭐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종전했다. 그럼 내년 시황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완전 와 이건 내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지금 돈이 있어요. 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했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풍부한 돈이 지금 시장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짓눌렸던 것에 새로운 어떤 악재가 해소되는 그러니까 전쟁을 제기한다면 종전이 됐다. 그럼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도. 예, 지금 그럼요. 특히 우리 시장이 더. 특히 우리 시장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 환율이요. 환율. 한입 좋아지죠. 지금 1,400원이 넘어섰잖아요. 네. 이 1,400원 넘어선 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까 그때 13년. 네, 그때 잠깐 그랬었고요. 네. 외환위기 때는 뭐 그때 더 높았고요. 네. 아주 잠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던 외환위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277에서 1000포인트 가는 게 8개월뿐이 안 걸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2008년도에 21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게 다시 2100 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7, 8개월뿐이 안 걸렸어요. 위기가 온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거든요. 돌 때는 레버리지 타야 되는군요. 그죠? 그러네요. 딱 기다렸다가 딱 돌 때 레버리지를 딱 타야 되는 거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네. 시장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뭐 현금 확보해라. 네. 이러신 분들 방송 여기서도 많이 하신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올 연말이나 내년 봄에 네. 그때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그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한번 더 빠져서 22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2100이나 2000포인트 뭐 이렇게 한번 위기 상황이 되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그건 이제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공포심이죠. 근데 네. 그럼 각도로 보시면 돼요. 직접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요. 네. 각도가 이렇게 또 45도 각도로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끝도 없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 각도에서 빠지다가 그냥 수직으로 90도로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는 사면은 거의 뭐 확률 100% 이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아요. 급격하게 빠질 때 급격하게 빠질 때 예, 급격하게 빠지면 그거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미국도 4월에 폭락했다가 반동 줬죠. 네. 6월에 폭락했다가 반등 굉장히 세게 줬죠. 그 다 폭락이 있고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길게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3,300에서 계속 내려오던 게 네.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렇다면은 어떻든 간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던 아니면 그게 진짜 저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익을 낼 기회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약세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한번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논할 때 보면은 대부분 경기 침체 또는 시스템 위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근저에 있는 것이 이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의 위험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이 예전처럼 워낙 아주 강세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연기금이 매년 300억 달러씩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네. 300억 달러 매년 300억 달러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우리 그 서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320억 달러를 지금 사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지금 샀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일단 그것만 지금 1년 동안 70조. 예, 600억 달러입니다. 600억 네. 달러. 우리 외환보유고가 뭐 3천 몇백억 달러니 4천억 달러 이러잖아요. 네. 600억 달러를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연기금이야 뭐 샀으니까 뭐 그걸 바꿔서 하진 않겠지만은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네요. 예. 굉장히 많이 굉장히 하시네요. 많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바뀔 거냐 네. 이 환경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우리 시장도 급락했어요. 그럼 반등을 할 때 어디가 더 셀 거냐? 미국이요. 뭘 사는 게 더 좋겠냐? 그럼 미국 시장의 확률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올라갈 때 확률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반도체 주식을 살 거야.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보다 미국 반도체가 훨씬 뜰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요? 예.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얼마 안 한 저 같은 사람들도 네. 이게 한국의 주식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1,400원에 지금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 사가지고 만약에 미국 올라도 이 환율이 이제 정상화 옛날 수준으로 가면은 거기서 손실이 나는 거죠. 네, 예. 다 근데 빠지잖아요. 지금 말씀 이제 잘 주셨는데 지금 미국 주식을 계속 사면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네. 나 손해 안 봤다 별로. 그렇지. 환율 때문에. 네, 환율 그쵸.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 그렇죠. 이런 생각을 계속 그래서 하고 있는 팔지 거예요. 그래서 않고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리고 1,400원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1,400원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우리가 1,300원 올라갈 때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전 1,200원 올라갈 때 네.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지만 다 팔았어요. 1,300원 올라갈 때 깜짝 놀랐거든요. 1,190원 되고 야, 1,200원이 되겠어 그러고선 그거 잘하신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달러를 팔았다. 달러를 죄송합니다. 연수 갔다 와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네. 1,200원이 되겠어 그러고선 다 팔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로는 1,400원에서 오래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과거처럼 1,200원, 1,100원으로 쉽게 가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요? 이제 1,300원 언저리에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무역 적자가 계속 있으면 어젠가 그저께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무역 적자가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주는 뭐 연구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썼어요. 예, 근데 그 숫자를 아무튼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냈던 것들 자료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 당연히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달러의 실질 수요가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그런 거고, 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무역 수지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쪽에 당국 관계자들의 얘기는 중국의 봉쇄령 핑계를 많이 댑니다. 네. 중국 봉쇄령 때문에 적자이다. 아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1차 가공품 넘기면은 뭐 거기서 그래서 가공하는데. 봉쇄령이 해제되면은
이렇게 적자폭이 늘거나 아니면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과 무역 수지에는 중국의 봉쇄령이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이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나서 10월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내부적인 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달러너스가 지금 111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당연히 유로화가 지금 거의 60%의 지금 비중인데요. 그리고 엔저, NY 그렇죠. 비중이 있고요. 근데 엔저는 일본은 섬나라 되게 따로 도니까 일단 빼고 애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달러 인덱스 그 박스에서 애는 좀 빼고 얘기해요. 걔는 좀 빼고 얘기를 네. 좀 드린다면 이제 중국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주시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 이번에 공산당 대회 끝나고 나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세인 거고 달러스가 강한 거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에 하나 휴전 또는 종전이 됐다. 그러면 유로화는 곧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시황은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11월 미국 중간선거 있고 그리고 10월 16일이라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인지는 발표는 아직 안 돼 있고 10월 말에서 정도에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정치 네. 이벤트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명이잖아요. 원래 2명이었죠. 아, 그렇죠.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 이었는데 푸틴이 빠졌으니까 섭섭했는지 이번에 나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3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3명 다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이번 11월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이번에 진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무기 좀 대준 건 뭐. 무기 대준 거 나중에 다 회수할 거고요. 네. 그 미국은 오일도 수출하는 국가고 그쵸. 가스도 수출하는 국가예요. 네. 어쩌면 속으로 좋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달러가 막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골치 아픈 인플레이션을 전가하고 있죠. 그렇죠.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오히려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쩌면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런 별로 유리한 나쁠 게 고지를 없네. 왜 두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그리고 대만에 한번 가가지고 또 부추기고. 나쁠 게 없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중간선거와 정치적인 연관이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래서 요번에 11월에 빅 이벤트인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이 3명이 네. 어떠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어떤 정책들을 새로 내놓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시황은 거기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시황은 거기 가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여기서부터 올 연말까지 시황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